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요. 예.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그런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나쁘면 떨어지고 이해할 것 같은데 가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와 주식시장의 방향이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대체로 일치하긴 하는데요. 예. 근데 현재 경기하고 주가는 일치하지 않고요. 선행하는 경기하고는 거의 일치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발표하는데요. 그거하고 주가는 대체로 방향이 일치합니다. 물론 그 선행지수 만들 때 주가지수 코스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거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2021년 6월에 정점이었고요. 주가도 그해 6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현재 경기 상태를 날 때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뭐 경제성장률 이런 거는 좀 다르게 움직이지만 선행지수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선행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가라는 게 이제 선행한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시차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시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때로 1, 2개월 좀 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코스피하고는 거의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또 쓰셨는데 예. 저도 읽었습니다. 그 3년 후 부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지표 정독법. 근데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으신 트러스트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주요 지표,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고 경기를 예측할 때 쓰는 주요 지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주식 투자할 때 거시기 경제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 만나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정말 좋은 주식을 많이 샀죠. 예,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곧바로 그 선행지수는 하반기부터 꺾였거든요.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경기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시기 경제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경제지표 정독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우리 한국은행, 통계청,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발표하는 지표를 어떤 식으로 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해석하고 주가와 연결시킬지 이런 내용을 더 담았고요. 그에 뭐 저는 금리 환율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환율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 환율을 어떻게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책도 한번 썼고요. 조만간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책도 지금 써가지고 아마 한두 달 후에 책이 출간할 것 같은데요. 저는 투자자들한테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서 거시경제 흐름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할 때 주식 투자 늘리고 뭐 하면은 수익률이 별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경제지표 정독법이라는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지금 금리하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투자 타이밍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투자해야 될지 이런 또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결정하실 때 어떤 지표를 위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있다고 하면 그거 본 다음에 보조 지표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순서가 있으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경기를 전망할 때 제일 먼저 장단기금 이차를 보고요. 미국에서 뭐 장단기금 이차가 축소되면 경기 침체 같다. 뭐 이런 통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장단기금 이차를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3분기 선행하고요.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좀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장단기금 이차가 확대될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축소될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장단기금 이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행지수. 그다음에 중요한 게 수출 중에서도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5%로 우리 수출이 증가하면 경제성이 올라오고 기업 이익도 증가하고 주가도 오르죠. 그래서 매월 1일 날 발표하는 거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도 전망하고 주가가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그걸 평가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 수치 또는 또 어떤 분들은 차트를 가지고도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실 때 이 지표끼리 서로 또 엇갈리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일 때 어떤 지표를 따라가시는지 이런 걸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요?
그 비중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는 좋고 어떤 경제 지표는 그때 당시에 나쁠 수가 있는데요. 비중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기 금리차나 선행지수 이런 것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요. 저는 현재의 경제 지표는 거의 주시장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1분기 경제 성장이 몇 %다. 지금 이 산업 생산 활동 그 지난달 거거든요. 그런 통계는 거의 안 보고요. 그런 통계가 감소하더라도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죠. 현재 지표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그렇죠. 선행지수 그 위주로 결정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주가가 그렇게 모든 경제 변수에 거의 선행하다시피 하니까요.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현재 경제 지표만 보면은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못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올 연초에 코스피가 2180까지 갔다가 최근에 2500까지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은 정말 안 좋아요. 뭐 수출 큰 폭으로 감소했죠. 소비 감소하고 있죠. 투자 안 좋죠. 이런 현재 지표를 보면은 주식 투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런 거를 전부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저는 현재의 경제 지표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의 경기를 예고해 주는 이런 지표를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어둡지만 앞으로를 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는 올해 주식 비중 좀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제가 그 정점 치니까 주가가 3,300 갔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제 모델이 이제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올 3월쯤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저점이 나와요. 예, 그래서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가면 내년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예, 그걸 주가가 미리서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시장 참여한 분들은 현재의 경제지표만 보지 마시고 미래의 경제지표 이런 걸 예측하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분석가로서 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뭔가 예측해달라 이런 요청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근데 특히 이제 틀렸을 때 그것을 이제 직업으로 하셨으니까 틀렸을 때 비난도 받으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거 또 다시 복귀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틀렸을까? 보통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오류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항상 예측 오차가 높을 수는 없죠. 그 사이에 다른 예생 변수가 들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모델로 해보면 거의 방향은 맞은데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07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그런데 2007년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2007년 하반기부터 떨어지면서 2008년 위기가 왔거든요. 사실 그런 시기, 정확한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거시경제 여러 가지 지표를 해보니까 최소한 언제 어디쯤에서 그 시차는 있지만은 방향만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 애널리스트 리서센터장 할 때도요. 애널리스트 할 때 어떻게 수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느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고 경제성장 얼마나 되는지 맞출 수 있느냐. 제발 그 방향만 좀 맞춰달라. 이게 올라가는 방향인지 떨어지는 방향인지 사실 그 방향만 알아도 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방향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과거 모델 다시 점검하고 특히 또 어떤 예생적인 변수가 새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다 점검하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모델을 수정하고 계속 수정해 갑니다. 예, 제가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은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펀드 같은 비이클보다는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식을 고를 때 보통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또 보잖아요. 그런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이런 큰 흐름 말고 어떤 그 자료들을 활용하시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기업 분석가가 아니라 거시경제를 하기 때문에요.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는 주로 ETF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것 같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오르는 ETF를 사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선행지수 떨어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으니까 인버스 ETF 사가지고 주로 저는 ETF를 투자합니다. 그 경기 국면에 따라 비중만 조절하죠. 물론 그 종목도 좀 투자하긴 하는데 종목 비중은 굉장히 저는 낮습니다. 제 투자 비중 중에서. 왜냐하면 제가 개별 종목을 애널리스트처럼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또 공부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투자하는 종목들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봐가지고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산업의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2차 전지 전기차로 가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엄청 성장 산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종목을 좀 골라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보고 자료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거래하는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들어가면요. 그 리서치센터뿐만 아니라 또 거래하는 증권사 가보면은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도 함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주로 참조하면서 종목을 투자하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주로 ETF로 투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펀드를 많이 활용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